자, 이번에는 GNSS의 전망을 다룰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쭉 다뤄봤는데 일반 측량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계획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원리들이 나옵니다. 삼각 측량의 원리, 삼변 측량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종류가 나오죠. 삼각 측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고 다각 측량의 같은 경우에는 다각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한 종류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순서가 나오죠. 예, 쭉 계획부터 시작하는 순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온 다음에 각각의 측량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평판 측량의 경우는 뭐 방사법, 전진법, 교회법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다각 측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각을 구하고 거기서 방위를 찾아내고 방위를 통해서 좌표를 계산하고 좌표를 가지고 위거와 경거를 구하고 그렇죠? 그 위거와 경거를 구한 값을 이용해서 횡거와 배횡거를 구하고 배횡거를 통해서 배면적을 구해서 면적 계산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이제 각각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응용 부분이 들어가는 파트가 있죠. 평판 측량 같은 경우는 평판 측량을 이용한 높이 측량, 평판 측량을 이용한 거리 측량 이런 응용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측량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항상 오차와 정확도 부분이 나왔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현대 학문들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개요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정의들, 그 다음에 원리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실행하고 있는 발전 단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 전망과 응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다루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GNSS의 전망과 응용 분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GNSS의 활용 분야부터 살펴보죠. 먼저 측지 측량과 기중망 설정에 대한 분야들. 그래서 ITRF,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이라고 얘기하죠. 그 ITRF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ITRF는 80년대 말부터 세계 전역을 하나의 통일된 좌표계로 대륙간을 센티미터 정확도로 연결하는 세계 측지망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 갱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ITRF는 지구상에 균등하게 배치한 VLBI, 그다음에 SLR, 뒤에서 이제 우리가 레이저 측량하면서 배울 겁니다. Satellite Laser Ranging이라고 하는 위성 레이저 측량 기법이에요. LLR, 이 LLR은 Lunar Laser Ranging이라고 하는 달을 이용해서 레이저 측량을 하는 기법들이죠. 이러한 관측소에서 항성이라든지 위성, 또 달의 목표물을 장기간으로 관측해서 자료를 분석하게 되죠. 그리고 망의 정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1cm 정도로 유지하는데 바로 이 GNSS를 활용하죠. 자, 이번엔 지구과학 분야예요. 지구과학 분야는 기상연구, 해류연구, 대류측연구, 지각운동을 관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각변동을 관측하거나 지질구조를 해석하고 지구의 자전속도와 극운동 변화량을 검출하고 또 항공, 지구 물리 등에 활용하는 그런 분야에도 GNSS를 활용합니다. 또 정밀 계측 분야에도 활용하죠. 정밀 기준점 계측이라든지 GIS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설계할 때 역시 GNSS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도형 정보 취득할 때, 즉 유도 계측이라든지 토목공사의 시공관리, 또 바다에서 저반 유도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우리가 GNSS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GNSS는 국토개발에서도 그 활용 분야가 크죠. 국토의 재정비라든지 이용 계획을 세울 때, 또 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기준점 설정에 응용해서 국토개발의 편리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GNSS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실시간 이동 측량을 하죠.
보정자료의 전송이 발전되고 있는 통신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적측량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GIS, 지리공간정보체계도 활용이 되죠. 그래서 지형도 제작이라든지 주제도 분류 제작, 수자원 관리, 산림 관리 이런 부분에 응용해서 지상과 지하 또는 공간에 대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신속히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격 탐축과 더불어서 GNSS는 신속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많은 효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차량 항법 장치, Car Navigation System입니다. 이동 중에 그 차량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 차량 내에서 수치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목적지 검색이나 최단거리 검색, 최적 노선 설정하는 데도 GNSS가 무척 많이 활용이 되죠. 아니, 없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 GNSS는 지능형 교통체계, Intelligent Traffic System이죠. 또 선박의 항법 및 교통 분야에서도 무척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IVHS, 또 화물 트럭 관제, 철도 차량 관제, 택배 차량 관제, 구급 및 순찰 차량 관제에서도 이 GNSS의 활용은 무척 넓습니다. 그리고 선박 항해라든지 수로 안내, 운하 수송 등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죠. 또 이 GNSS는 방범, 방제, 구급에도 그 활용도가 무척 높죠. 소방대원, 경찰, 구급차를 파견해서 화재나 범죄 현장 또는 사고 피해자 또는 구급대원의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구조 휴대전화에 GPS 위치 결정 기술을 연계해서 간단하고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레저 및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 GNSS는 없어서는 안 돼요. 하이킹이나 등산, 여트, 캠핑, 낚시 등의 여가 선용에 많이 활용을 하고 길을 잃었거나 잃어버린 대상을 찾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도 이용하죠. 그래서 안전하고 손쉽게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GNSS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에요. 자, 이번엔 항공 및 우주 개발 분야입니다. 항공기의 운항이라든지 항공기의 감시, 또 정밀 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GNSS를 활용합니다. 위성의 정확한 궤도 위치를 잡고 또 위성의 자세를 결정하는 데도 역시 GNSS가 활용이 되고요. 또 기상지도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제작하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우주정거장 개발을 위해서 랑데뷰 운영을 손쉽게 해결하고 궤도 수정을 하는 동안 상호 GNSS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죠. 이번엔 고응용 체결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항공산업, 항구 내에서의 배 운항, 정교한 기차의 조작 이런 거를 수행하는 철로 또 농업과 광업에서 요구하는 소요 정확도를 GNSS는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정밀시공 분야에서도 DGNSS를 활용하면 오차 수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군사 부문이에요. 유도무기라든지 정밀폭격, 정찰, 이동관리 이런 부분에 GNSS는 무척 활용이 많이 됩니다. 높은 정밀도의 위치 관측값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미사일의 공격 목표 선정하고 최대 공격 효과를 예측하는 데도 활용이 돼요. 따라서 군작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사전 또는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 GNSS의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이 GNSS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NSS의 기대 효과. 첫 번째,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그리고 컴파스와 같은 여러 위성을 통해서 위치를 얻어내면 정보 서비스가 보다 정확하고 또 안정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이라든지 측량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항공기 관제라든지 고속도로 요금 징수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실생활을 자동화시키는데 GIS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거예요. 또 개인이나 출입문의 위치 식별, 휴대폰에 위성 안테나를 내장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구조 이걸 요청하는 것도 이제 보편화될 거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를 모두 묶어서 호환해서 사용해서 90% 이상의 정확도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범위한 사용 영역으로 갈릴레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국가 전력망 분배, 이메일 또는 인터넷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활용, 그리고 금융거래 보안 시스템 이런 부분에 모두 다양하게 이 GNSS는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GPS가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파급 효과. 이 GNSS가 충분히 보급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 갈릴레오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면 위성항법 시스템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의 GPS 독점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글로나스와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또 일본의 준천정 위성 QGSS 또는 우리가 이제 엠바스라고 얘기했었죠. 중국의 컴파스 위성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준비 중이지만 향후 언젠간 모두 사용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위성항법 시스템 분야에 다국화가 실현될 거고 서비스 품질이 낮은 위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외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항법 시스템을 도입해서 통합하면 모든 위성 자료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특정 위성항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수신기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현재 여러분 교재 그 454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미국의 자바드 그 트라이엄프 수신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수신기죠. 사용자의 편익과 자료의 정확도는 더욱더 향상돼서 풍부하게 우리가 높은 정확도를 갖는 위성 신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힘들었죠?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나왔고 또 우리에게 없는 위성들 공부하느라고 조금 답답한 감정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이런 신학문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과학은 발전돼 가고 그러면서 우리 측량도 지금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도까지 붙어가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해 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들어오는 더 새로운 학문들은 더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지금 신학문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자신 있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익혀두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기사 시험에서도 그 다음에 기술사 시험에서도 또 행정고시 기술직 고시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대학교에도 대부분 이 측량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러한 신학문들, GNSS라든지 또 레이저 측량이라든지 사진 측량, 원격 탐측은 거의 안 다루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데서 배우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을 습득하면 여러분에게도 많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바로 GIS의 데이터로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측량과는 그 정확도나 범위가 다르고 스케일도 틀려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두면 각종 시험을 대비한다든지 또는 GIS와 연계시켜서 여러분 실무에 활용하는데도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리나라도 이렇게 GPS와 갈릴레오 같은 위성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GNSS 모든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